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학기 이산수학 두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는 2장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내용을 잠시 리뷰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산수학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장에서 정의하기를 이산수학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수와 수 세계와 상반되는 이산적인 수학 내용을 다루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은 바로 이산적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컴퓨터로 해결하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산적인 자료들로 구성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이산수학을 배우는 것이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수학을 통해서 결국 수학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따를 텐데요. 그 수학적으로 문제를 모델링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중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문제에 주어진 문제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출발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렇게 상황과 배경을 파악한 후에 수학적 구조로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수학 과목 내에서 다양한 구조를 배울 것입니다. 논리, 트리, 관계, 행렬, 행렬식, 알고리즘 증명법 등등을 배울 텐데요. 여러 가지 수학적 구조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핑해 보는 것입니다. 그 후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매핑된 구조 하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인 기초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3단계로 수학적 모델링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또는 IT 개발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 문제를 잘 풀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본 내용인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단원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 명제, 추론과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을 고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항목들이 나열될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주요 논리 연산을 진리표를 통해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라는 항목이 중요합니다. 2장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주요 논리 연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를 진리표로 판단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요. 논리적 동치 관계와 수로 한정자를 이해할 것입니다. 유효 추론과 허위 추론을 진리표로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 논리용 컴퓨터 언어인 프롤로그의 예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논리의 응용 분야와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논리와 명제, 그 다음에 논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논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고하는 사람이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으로 명확한지의 여부와 사고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여 분석하는지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의 목적으로는 특정한 논리를 통한 입증이 옳은가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법칙을 제공한다는 점, 즉 어떠한 현상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라는 것이고요. 컴퓨터 관련 학문이나 공학 등 여러 분야에 논리라는 것은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즉, 알고리즘의 설계나 증명, 디지털 논리 회로의 설계, 논리 프로그램 관련 분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 오토마타와 계산 이론,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IT 전공자로서 IT 관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 과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문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의 근간이 되어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자, 2.1 단원은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다루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제 논리, 하나는 수로 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는 영어로 propositional logic이라 하고 수로 논리는 predicate logic이라 합니다. 명제 논리에서는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처리하여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명제 논리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의 후반부에는 수로 논리라는 것을 또 다루게 됩니다. 수로 논리에는 보면 주어와 수로로 구분하여 참 또는 거짓에 관한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무슨 말인지 얼핏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미지의 변수라고 일단 생각해 주십시다. 예를 들면 변수 x, 그 다음에 수로는 이 변수 x를 사용하여 어떤 문장을 기술합니다. 즉 변수 x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문장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x제곱은 1보다 크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x가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제곱이 1보다 크다. 이런 거는 x의 성격을 x의 결과물들을 설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x의 결과를 x로 판단하는 로직을 설명하고 있다 또는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해서 수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predicate 이란 단어를 살펴보시면 왜 수로 논리라고 부르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명제의 정의입니다. 네, 명제의 정의는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 여기서 사고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통상 영문, 소문자, PQR 등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리값이란 용어, 트루스 밸류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명제의 진리값이 참일 때는 T, true, 거짓일 때는 F, false로 각각 표시합니다. 그리고 명제는 T와 F의 두 가지 진리값만을 가지므로 이진 논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에 보시면 예를 들면 3 더하기 2는 4라는 문장은 이건 틀렸죠. 그래서 거짓인 문장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몇 시인가 라는 문장은 이 문장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명제인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나나는 맛있다.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고요. 3x 더하기 5y는 7이다. 이게 명제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x, y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수러 논리라고는 수러 논리 쪽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은 4의 배수이다. 이건 true이죠. 네, 그리고 4번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이런 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2.2의 논리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논리 연산에 6가지 논리 연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2장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논리라는 것에는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연산으로 대표적인 6가지가 있다. 그리고 6가지 각각은 어떤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을 설명하기 앞서 정의 2.1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명제와 합성 명제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순 명제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되어 있는 명제를 말하고 합성 명제라는 것은 여러 개의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산자들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명제다. 이거를 합성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미꽃은 빨갛다. 이거 단순 명제고 유채꽃은 노랗다. 이것도 단순 명제입니다. 하지만 장미꽃은 빨갛고 유채꽃은 노랗다는 위 주어진 2가지의 명제를 합쳐서 만든 합성 명제입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것은 영어로 logical operators라고 하고요. 단순 명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요. 각각을 다 알파벳 심볼 또는 기타 심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심볼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연결자 또는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각각 6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 명제로부터 우리가 합성 명제를 구성하였으면 그 진리값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이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 값이 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단순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t, 참 또는 f, 거짓으로 표시합니다.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당연히 복잡해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진리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연산을 하여 원하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고 그걸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2.1에 6가지 논리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각 연산자를 한번 나열해 보면 부정, 논리곱, 논리합, 배타적 논리합, 조건, 쌍방 조건이라는 6가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부정이라는 연산자는 기호로는 이런 물결무늬 틸드라고 부르는 물결무늬를 사용하고요. 이 연산자의 의미는 not이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명제를 부정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곱은 and라는 의미이고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리합은 or라는 기능이고 또는 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 후속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exclusive or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if then 무엇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쌍방 조건이라는 것은 서로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if and only if라고 표시하고 영어 약자로는 IFF라고 표시를 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먼저 부정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이다. 이거는 영어로 negatio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의의 명제 P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명제 P에 반대되는 진리값을 가진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 P라고 쓰고, 우리가 읽기로는 not P 또는 P가 아니다 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P의 진리값이 참이면 not P의 진리값은 거짓이고, P의 진리값이 거짓이면 not P의 진리값은 참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진리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리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리표라는 것은 테이블이고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명제 P가 T 또는 F 값을 가지겠지요. 명제라는 것은. 그러면 not P는 각 조건에 대해서 매핑을 시켜보면 됩니다. not P는 T는 F로 하기로 했으니까 T는 F가 되고요. 그 다음 F는 T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또 not을 한다. not P한 거를 또 not을 한다 할 때는 이 F니까 T로, T니까 F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물로서 이 P라는 명제와 not P를 한 것에 또 not P를 한 것이 결과값이 동일한 게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상으로 각 참 거짓이 동일하게 매핑이 되면 이거는 이 P라는 명제와 not P에 대한 not을 취한 이 두 명제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 책 후반부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논리곱입니다. 논리곱이라는 것은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conjunction이라는 것은 두 개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인다는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and처럼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P and Q 영어로 이렇게 읽고요. 또는 한글로 P 그리고 Q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P와 Q의 논리곱 연산은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짓이다 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 2.3처럼 논리곱에 대해서 진리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쭉 나열해 볼 수 있겠죠. P와 Q 두 가지의 명제가 필요하고, P는 T 또는 F 두 가지, Q는 T 또는 F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나올 것이고, 이 네 가지 조합에 대해서 논리곱의 정의를 따라서 논리곱 값을 채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일 때는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논리곱 연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예제 2.5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논리곱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라는 명제 P와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라는 명제 Q를 논리곱을 하면 P도 참이고 Q도 참이니까 이거는 논리곱 결과가 참이 되겠죠. 네. 하나만 더 살펴보면 3은 2보다 크고 3 곱하기 2는 5이다를 논리곱을 하면 왼쪽 P는 참이 되고 오른쪽 Q는 거짓 F가 되니까 결국 이것은 F가 되겠죠. 논리곱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논리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합이라는 것은 논리곱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영어로는 disjunction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합이라는 것은 두 단순 명제 PQ, 두 명제 PQ에 대해서 or 또는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시고요. 읽을 때는 P or Q로 읽거나 한글로 P 또는 Q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는 논리합 P or Q는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의 진리값을 가진다. 즉 거꾸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논리합은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보면 요 세 번째 예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논리합에 대한 예입니다. 사과는 과일이다 라는 왼쪽 P라는 명제, 시금치는 채소이다 라는 Q라는 명제. 이거는 둘 다 참이죠. 그래서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이 논리합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xclusive or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임의의 두 명제 PQ에 대해서 이런 기호로 표시하고 영어로 읽을 때는 exclusive or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P exclusive or Q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는 XOR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줄여서요. 그래서 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반드시 두 명제 중에서 하나만 참일 때, 두 명제 중에서 이렇게 PQ 중에서 하나만 참일 때만 참입니다. 그 외에는 거짓인 것. 이게 배타적 논리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참이어야지 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조건이라 되어 있고 영어로는 im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lication을 우리가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떠어떠한 내용을 함축한다, 어떠어떠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 P가 성립하면 그 내용은 곧 Q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표 2.6에 조건에 대한 진리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명확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 implication의 경우는 자, P가 true인데 Q가 F인 경우만 이 논리 연산 값이 거짓이 된다. 즉 F가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면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는 P가 의미하는 바는 곧 Q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가 참이고 Q가 참이면 이 조건 연산은 참이 됩니다. 그런데 P가 참이지만 Q가 거짓이면 이 논리 연산의 값은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Q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의미를 하고 그 외의 거, 즉 P가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 P가 이렇게 거짓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이 조건 논리 연산은 don't car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논리 연산은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읽어보시고 계속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조건 연산자는 P이면 Q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똑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 정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이 조건 연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if P then Q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가 성립하면 Q도 성립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P is sufficient for Q. 그 다음에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Q is necessary for P. 그 다음에 P는 Q를 함축한다. P implies Q.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배운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뭐 헷갈리시면 좀 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더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연산자, 임플리케이션 연산자의 경우 왼쪽에 있는 P를 충분 조건이라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Q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요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음의 명제에 대하여 함축의 조건, 임플리케이션의 논리 연산의 진리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육지라면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다가 육지라는 것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거짓입니다. 네, 그리고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다. 이거는 참이지요. 그런데 우리 함축, 현재 지금 배운 우리 논리 연산, 이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요, 이 P에 해당하는 왼쪽 명제가 거짓이면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예, 요거를 헷갈리더라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 더하기 4가 5보다 크면 3은 5보다 크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P에 해당하는 명제의 값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거짓이죠. 이건 참이죠. 죄송합니다. 이건 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Q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자, 이 함축, 조건, 논리 연산은 이 경우에만 홀수가 되는 것으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두 번째 케이스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서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쌍방 조건인데요. 여기 번호가 5가 아니고 6입니다. 네, 마지막 6번째 논리 연산입니다. 그래서 쌍방 조건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P이면 Q이고 Q이면 P다 라고 한다고 하고, 진리값은 이렇게 PQ가 모두 참이거나 거짓일 때 참의 값을 가지고 그 외에는 거짓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Q가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함축, 그 조건에 대한 논리 연산자의 경우 P이면 Q이다가 참이었잖아요. 이 쌍방 조건은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어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PQ가 동시에 T이거나 PQ가 동시에 FF인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기 조건 연산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살펴봤는데요. 이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우리가 염두를 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P와 Q가 동시에 트루거나 P와 Q가 동시에 F일 때만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쌍방 조건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P이면 Q이고 Q이면 P다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될 것입니다. P if and only if Q 이겁니다. 그러니까 P가 참이될 수 있는 조건으로는 Q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P는 Q가 참일 때만 참이될 수 있다. P가 성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Q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리고 Q가 성립한다는 것은 P가 성립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는 아까 우리 일반 조건 논리 연산의 경우는 P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P is sufficient for Q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P is necessary and sufficient for 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 쌍방 조건이라는 것의 의미는 if and only if necessary and sufficient와 동일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그 내용에서 참고할 내용으로 이걸 설명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네. 이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단, 이 모든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이 모든 우선순위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괄호입니다. 즉 괄호로 둘러싸면 괄호를 가장 먼저 써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큰 게 여기 not 부정에 대한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곱, 논리합, 그 다음에 조건, 쌍방 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슬라이드와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